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입니다. 정태희 박사님도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찬 교수님 뒤를 쫓아서 지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릭박스의 정태희 대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좀 포맷이 새로워져서요. 예, 저희 둘이 이렇게 마치 토크쇼 하듯이 앞에 서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주제 자체가 저희 AI와 HR의 웰빙 트렌드인데 이게 뭐 저희 오늘 토픽이 웰빙 트렌드라고 해서 마인드풀니스 트레이닝, 마음챙김 훈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기조 강연은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4차 산업혁명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벌써 식상하시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더스트리 4.0이 들어온 것 자체가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들어온 거지 산업계는 이미 그 슬로건이 뜨기 전에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인더스트리 4.0은 저희나 독일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용어지 사실 외국 가시면 세계적인 석학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용어에 더 친숙하고 혹은 이웃나라 일본에 가시면 뭐 소사이어티 5.0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될 역량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웰빙 체제를 구축하려면 AI와의 협업과 업무 분장이 중요하다. 이거를 HRD에서 어떻게 풀어낼까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뭐 조직 안에서 주 52시간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주 52시간이 된다고 그 나머지 줄어든 근무 시간에 사람들이 저절로 학습을 할 거라고 기대를 가지면 큰 상처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학술적으로 연구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컨설팅한 내용들을 공유 드리는 것 플러스 또 한 가지 제가 평소에 늘 전달해 드리면서 아쉬웠던 거는 제가 벤치마킹을 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 정태희 박사님처럼 GE코리아나 이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CHO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 인터벤션들을 임플리멘테이션 하셨던, 실행하셨던 분들의 체험 속에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또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어렵게 자리를 같이 모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더스트리 4.0에서 어떻게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고 그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HRD가 해야 될 것들을 꼭지꼭지를 집어넣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의 속성상 그 네이처 오브 워크를 보시면 인공지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재관리를 저희가 볼 때 정태희 박사님께서 보시는 저 협업체계 어떤 식으로 저희가 HR에 고민 포인트를 둘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로보트가 할 수 있는 what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에 감정, how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what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이 세션을 진행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빨간 거에 검은 거로 맞추자고. 근데 저만 이렇게 입고 와서 그 감정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직장에서도 연결이 됩니다. 영국 조사에 의하면은 70밀리언 이상의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잡을 잃고 그만두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43%는 난 괜찮아, 난 행복해 하지만 해피하지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들, 즉 우리가 리더로서 인사교육 담당자가 이제는 진지하게 웰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하나의 사이즈로 모든 사람한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티베이트 시킬 건데요. 그거를 뒤집어 보면 뭘까요? 매일매일 벌떡벌떡 일어나서 회사에 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저는 웰빙이고 행복하고 정말 건강한 직장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직장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번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도 리더십이 중요하고 또 이 가치 창조와 직결되는지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19년도에 여러분이 전략을 세우실 때도 저는 실무자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파이낸셜리 우리가 많은 프로핏을 내고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인재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때 얼마나 파이낸셜리 임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숫자를 가져가셔서 강조하시고 또 여러분의 역할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요, 저게 상용화되고 범용화되는 것도 오히려 맥도날드에서 배달하는 친구들이 드론으로 대체되는 것보다 저쪽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맥도날드에서 배달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이유가 드론 값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들의 인건비보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AI가 실제로 직무를 대체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측면만으로 저희가 볼 수 없고 실제 비용적인 측면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이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웰빙의 컨셉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라는 점에서 제가 한번 그럼 다른 이런 20개 정도의 탑 100 포춘지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사례를 조사해봤고요. 이따가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한 4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첫째, 왼쪽 11시 방에 보시면 테크놀로지에 대한 유용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의 어자일 부분, 어자일 탤런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 핵심 역량 차원에서 한번 정태희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접목하고 그럼 누구를 키우고 어떤 인재사항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아까 전 장표에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가 팡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피가 막 빵 뿜어 나오죠. 그게 럽이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 시대를 표현한 걸 럽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원들이 어자일한 탤런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어자일한 탤런트들을 어떻게 어출해갈 것인가가 교육이랑 채용에서 이제 문제의 시작을 하는 그러한 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인터뷰해보면 나 이 조직에 오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여기서 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창의성을 더 키우게 된 것 같아. 라는 코멘트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트렌드 알겠고 다시 인사 교육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와의 협업을 위해서 타이틀에서 미리 답을 드린 것처럼 잡 리디자인, 직무 재설계가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AI를 저희가 HR에서 첫 단추를 쓰는 거는 직무 분석에 기반한 잡 리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조로 가기 위한 걸음이 HR 어널리틱스 쪽입니다. 저희가 웰빙을 얘기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고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맡겨줘야 되는데요. 저희의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랑 사실 상충되지요. 예. 저희는 SSKK 문화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하는 게 저희 업태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조직 문화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탤런트의 3가지 요소, 엑설런스, 밸류 크리에이션, 이 워크 에틱, 엑설런스의 탁월성에 치중을 했을 때는 마른 수건 짜내기 전략으로 특근과 야근을 통해서 그걸 메꿔 갈 수 있었는데 그 업무들이 대부분 이제 협업의 대상인 AI한테 넘어가고 나면 밸류 크리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번아웃된 상태에서 소진된 상태에서 쥐어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웰빙이 복지가 좋은 회사가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HRD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는 디폴트로 깔고 전제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정태희 박사님하고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